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그림 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인데 가끔씩 다른 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니까 오늘은 좀 기본적인 부분을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거를 가끔 잊을 때가 있어서 어제도 스토리를 너무 어렵게 짜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짜서 읽는 사람도 어려울 텐데 하고 뒤통수를 띵하게 맞았죠. 쉽게 가자고. 내가 쉽고 재밌게 그려야지 그 보시는 분도 쉽고 재밌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본인의 생각과 태도가 그림에 다 녹아 나와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려면 그리는 사람도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림에 정말 다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치료, 미술 심리 치료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닝은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십 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보기보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시작했을 때 꾸준히 오래 그리고 잘 하려면은 일단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는 흔히 어렸을 적에 뭐 국사 선생님을 좋아해서 국사 과목을 100점 맞았다. 그런 얘기 같은 거 흔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 잘 하려면은 좋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림도 잘 그리려면은 일단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웹툰 작가가 뭐 돈을 잘 번다 아니면 테레 웹툰 작가가 TV에도 나오고 뭐 몇 억씩 번다는 억대 수입자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는 단순히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서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좀 그림 좀 끄적거려서 몇 억씩 벌고 그런 게 되게 쉬워 보여서 시작하시는 분인데 이게 막상 시작해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기에 의지하는 직업은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 정도만 벌어요. 근데 그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 정도만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좋아서예요.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아서고, 그리고 이제 약간 로또 같지만은 이게 대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는 사람도 모르고 이 판촉하는 회사도 몰라요. 진짜 어느 작품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말에 대박을 기대하고 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희망은 있는 게 좋잖아요. 아예 네 벌이는 200에서 끝이야라는 것보다 더, 더 수입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어떤 일을 좋아하면은 힘든 이 시기가 닥쳐왔을 때 그거를 견뎌낼 원동력이 돼요.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고 내 인생을 여기에다 다 쏟아붓고 싶으니까 이게 잠깐 힘든 시기가 와도 참고 견디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좀만 힘들어지면 금방 때려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솔직히 영어 수학을 못했습니다. 영어는 일단 처음 다닌 선생님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주입식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었거든요. 그 영어 선생님이 선행학습을 해온 학생 기준으로 수업을 나가셔서 저처럼 영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학생은 전혀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중2때 포기를 했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선행학습을 해온 학생들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처지는 학생들을 전혀 케어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저 때는 처지는 학생들을 따로 챙기고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제가 만일에 수학이나 영어를 좋아했다면 힘들었어도 계속 했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미 조금 힘들어졌다고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니까 숫자랑은 지금도 안 친해요. 그 전화번호를 외운다던가 뭔가 숫자를 외워야 될 때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약간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가 숫자랑 안 친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일이 정말 좋으면은 힘든 시기가 와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가라는 직업은 그 중간 정도까지는 누군가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기초도 배우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응용한 테크닉 같은 걸 누구한테 배울 수 있지만은 이제 작가로 돌입을 해서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끌어내서 작가 생활을 해야 될 때는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찾아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독학인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한테 뭐가 잘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그거를 내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1부터 100까지 다 코칭을 해서 너는 이렇게만 하면 작가가 될 거야 해서 할, 맞춰줄 수 있는 게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는 본인이 창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창작을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깊이 알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깊이 관찰하고, 그거를 내 식대로 소화를 해서, 그걸 다시 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못해요. 그러니까는 좋아하니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일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인체를 도저히 못 그리겠다, 사람을 못 그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니까 사람 그리는 거를 그냥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로봇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못 그리고 로봇 그리는 게 좋은데 이래서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로봇이 주인공의 만화를 그려.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약간,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주인공이 동물인 경우도 있고, 그 로봇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월이는 아예 대놓고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대박 애니메이션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사가 사람의 가슴을 울리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꼭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좋은 작품은 일단은 길게 가요. 그러니까는 이 고전 명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심지어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희곡 같은 거는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 희곡이 지금까지도 오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때 희곡들이니까요. 그때에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얼마나 옛날에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명작이라는 거는 길게 사랑받아요. 처음에는 인기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좋은 작품이 뭐 없나 캐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면. 근데 이런 요새는 팝콘 무비, 팝콘 음악, 그러니까는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음악인 경우에는 순식간에 인기가 확 치고 올라가지만은 다시 그 인기가 확 꺼져요. 그러니까는 그 한철 유행하고 끝인 장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후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자는 길게 오래 사랑받아서 그 명예를 얻지만은 일단 내가 살아생전에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고흐만 봐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어서 그 고흐의 작품이 명작이라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고흐가 그걸 좋아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개차반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고흐가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작품을 인정받았으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만족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해도 그러니까는 몇 명이라도 내 작품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원동력으로 계속 작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은 결국 아무리 내가 이걸 좋아해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1차로 너무 크고 2차로 생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있지 않으면은 의욕이 안 생겨요. 이건 사람의 기본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사소한 행동에 보상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잘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때 게임 중독까지 가봤습니다. 미친 듯이 게임만 한 적이 있었죠. 지금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가지 몰입해서 한 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 게임의 그런 보상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엄청난 별거 안 되는 미션을 해도 보상이 꼬박꼬박 주어지니까 계속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일단 그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좋아한다는 감정을 바탕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쯤 되면은
그 좀 남들한테 선보이고 싶고 남들이 이걸 내 그림이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한테나 보여주진 마시고 이 약간 그 스터디 클럽 같은 거 있죠. 요새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톡의 단톡방도 그런 작가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가 작업 행업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 모임을 어떻게든 잘 찾으셔가지고 본인과 성향이 맞는 그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받은 피드백이 괜찮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그랬다라는 부분을 딱딱 집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쁜 피드백은 그냥 본인의 취향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래서 보여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냥 아 이거 재미없어. 이건 노잼이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솔직히 대중의 평가는 그것밖에 없긴 하지만은 근데 그 좀 더 우리가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디가 어떻게 나쁘고 어디가 어떻게 좋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는 양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데 다니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학원 정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림의 기초가 아예 없다 싶으신 분들은 학원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대학은 너무 그 대학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리고 이미 사회인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막 웹툰 작가가 해볼까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대학생은 대학교까지 가서 배우는 거는 일단 그 되는 분들은 대학교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대학교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좀 더 양질의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학연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에 나오면 무시가 안 되거든요.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로 좀, 이 사람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까? 그런 게 솔직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공통점을 찾잖아요. 혈액형이 뭔지, 그, 별자리가 뭔지, 띠가 뭔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기가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이 있으면은 알 수 없는 호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에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학원이라도 다니시면서 일단 기초는 학원에서 배우시고 기초를 뗀 이후에는 독학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디서 좀 더 상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찾으시는 것도 좋고요. 예전이라면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릴 텐데, 네, 요새는 어시스턴트를 뽑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시스턴트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조금의 페이를 받고 그 일을 도우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을 일을 돕는 페이를 가르치는 걸로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고비를 아주 조금 받고 이제 도우미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열정페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 배울 데가 없었을 때는 그런 도제식 시스템에서 배웠는데 요새는 그런 식으로는 그 열정페이라고 욕을 먹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 그 문화생 시스템은 없고요. 그냥 외주식으로 일을 서로 맡기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좀 제자를 들여서 가르치는 분도 있긴 있으실 거예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도제식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생이나 어시스턴트를 들여서 가르쳐서 쓸만하게 만드는 거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그 자기 원고 하는데 바빠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구하거든요. 가르쳐서 쓴다기보다 지금 당장 내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연재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쓸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월간연재라면은 가르쳐서 한 달에 뭐 열흘은 가르쳐서 쓸 수 있다 쳐도 이게 주간연재는 내작업하기도 바쁜데 문화생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 잠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시간 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은 창작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고 심하게 피곤하면은 그 말도 잘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어시스턴트를 하는 방법은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어시스턴트를 솔직히 악용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극히 일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 요새는 학원도 좋은 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것도 제가 올린 것만 보셔도 그 대충 초급은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림 그리는 법도 초급 정도는 그 혼자서 보면서 그릴 수 있도록 웹툰 그림이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 회화적인 그림이 아니라 만화 웹툰 그림을 어떻게 하면은 그 초보적인 부분까지 배울 수 있는지는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 그리고 글을 쓰고 스토리를 창작하는 게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취향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달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주 초장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거를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작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작고 오밀조밀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티키타카 그 정도가 있는 그런 밝은 이야기를 저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BL도 좋아하지만은 제가 BL을 해보니까 제가 잘 좋아는 하지만은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BL을 그리더라도 앞으로는 19금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15금으로 한번 한다면은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로맨스를 도전 중이깁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잡소리가 길어졌는데요. 일단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게 돼요. 저도 어릴 때 연습장, 교과서, 어디든지 공책, 귀등이라든지 계속 그림 그리는, 뭐라도 그리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낙서로, 그 당시에는 그냥 낙서로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했지만 집에서는 펜촉으로 그리는 게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서 펜촉으로 그리는 거를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사지 있죠? 복사지에다가 펜터치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사지에 펜터치만 했다 하면은 막 선이 번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요령을 알게 되니까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좋아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정이 생겨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사실이었지만은 지금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릴 예정인 게 이제 클립 스튜디오 강의는 거의 다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도 만화에 써먹을 정도는 이제 다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올릴 거는 만화의 웹툰 했던 어시스턴트 경험담이랑, 그리고 콘티 짜는 법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콘티 짜는 법의 응용편은 정말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예시를 봐야지 할 수 있는데 저작권 문제상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티 짜는 법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올리고 좀 더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1대1 웹툰 과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짜는 법은 저보다 스토리 작가님들이 올린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초보자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스토리 짜는 법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만화 그림체의 기본기라던가 알면 좋은 팁 같은 것도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작업을 시작하면은 제 작업을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또 올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다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